교육으로는 정말 탑이신 것 같고요. 열정의 화신, 실적과는 상관없이 세심하게 챙겨주신다는 거. 박수받아 마땅한 진정한 챔피언이다. 안녕하세요. 세일즈 명인TV 용쌤입니다. 설득의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6가지 불변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일관성의 법칙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특히 오늘은요, 팀이나 조직의 리더로 계신 분들, 매니저로 계신 분들이 끝까지 시청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일관성의 법칙, 실전 적용.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가지 불변의 법칙은 세일즈 영업뿐만 아니라 여러 비즈니스하고 또 인간관계에서 크게 도움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 일관성의 법칙은 특히 사람들을 리딩하고 또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하는 이런 리더나 매니저 입장에서 굉장히 적용할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정의부터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좀 할 거예요. 책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일관성의 법칙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기존의 태도, 말, 가치, 이 행동들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이제 큰 결정이나 큰 결심, 큰 행동들을 하기가 사실은 머뭇거려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냐면 이 일관성의 법칙을 적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결정과 작은 행동이 선행이 되면 이런 큰 결정과 큰 행동들이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일단 작게라도 시작을 하면 또 작게라도 참여하게 되면은 반 이상 성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는 거죠. 다음은 일관성의 법칙에 대한 실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자, 책에서는 여러 가지 실험으로 뭔가를 이제 증명을 해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실험 2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고급 주택가에 가로 세로 2m, 1m 이런 큰 표지판을 안전운전 캠페인에 대한 표지판을 요청을 해서 이제 설치하는 이런 실험이에요. 자, 보통의 경우는 어떨까요? 내 집 앞에 2m 가로 세로 2 곱하기 1 정도 되는 이 간판을 쉽게 설치하기 힘들거든요. 이 실험에서는 되게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볼게요. 자, 뭐냐면 처음 바로 이제 큰 표지판을 설치해 달라고 했더니 이 주민들 중에서 실험 참가 대상자들, 이 거주자들 대상으로 했을 때 17%만 참여를 했다는 거죠. 수락을 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바로 신청하기 전에 그 2주 전에 본인의 창문 앞에 눈에 잘 안 띄는 작은 표지판을 먼저 좀 설치를 해달라고 얘기했더니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해서 설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2주 뒤에 이렇게 큰 2m짜리 대형 표지판을 설치를 하자고 요청을 했더니 무려 76%나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일관성의 법칙을 아주 잘 증명했던 이런 사례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뭐냐, 작은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더 큰 요청도 수락할 확률이 높다는 거다. 이거를 잘 적용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2번째 실험은요, 뭐냐면, 자,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은 제가 자막을 줄이고요, PT의 글자 수를 되게 늘렸습니다.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이에요. 이거는 이제 내일이 이제 투표예요. 근데 투표 전날 실험 대상군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내일이 투표 날인데 투표 당일날 투표를 할 것이냐고 질문 던지고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투표율은 61.5%에 그쳤지만 이 질문을 받았던 사람들은 투표율이 무려 86.7%나 된대요. 그래서 무려 이제 27.2%포인트나 높았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관성의 법칙을 증명하는 이제 실험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2단계가 있어요. 자, 볼까요? 바람직한 행동에 참여할 것인지 아닌지를 말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참여할 거라고 대답해야 하는 부담감이 사실 존재하고 있어요. 자, 2번째는 바람직한 행동을 할 거라고 공개적으로 말한다면 말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이거 역시도 조금이라도 뭔가 관여하고 참여하게 만들었더니 뒤에 결과값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실전 적용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영업이나 영업이나 세일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상담이잖아요. 이 상담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니, 고객이겠죠. 예스를 이끌어내는 화법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만일에 고객은 듣기만 하고 나는 설명 위주로 말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 힘들죠. 자, 그래서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일관성의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은 고객이 yes라고 대답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지향하는 결과값으로 방향을 몰아간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 제가 그냥 예를 하나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냥 스크립트처럼 써놓은 건데요. 전기 자동차를 이제 세일즈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고객님,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시려는 이유가 사회적 추세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구매를 생각하고 지금 보러 오신 거 아닌가요? Yes. 자, 그런데 충전 제반 시설이 아주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불편할 것 같아 망설이고 계신 것도 사실이시죠? Yes. 자, 그러면 예상하는 불편함이 좀 해결이 되시면 구매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신 거죠? Yes. 자, 이까지 계속 관여를 시켰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 예상하는 불편함과 해결함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 때문에 망설이는 것보다 이거를 구매했을 때 얻게 되는 이익과 혜택이 훨씬 크다는 걸로 크로징을 하면은 쉽게 계약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각 분야에서 일관성의 법칙, 먼저 조그만 것들을 관여하게 하고 고객으로 하여금 yes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목표하는 바를 향해서 계속 대화를 진행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준비하시고 연습을 하셔서 실전에 적용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보험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보험 상담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고객님, 고객님께서 큰 질병에 걸려서 입원하고 수술하게 되시면 경제적 부담이 크실 것 같아 걱정이시죠? Yes. 그래서 보험을 제대로 준비하고픈 마음도 있으시지 않아요? Yes. 자, 그럼 고객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보험료로 최대한의 보장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면 이건 더할 나위 없으신 거 아닌가요? Yes. 라고 고객이 3번 정도 yes를 하면서 그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yes를 이끄는 대화법으로 상담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한번 볼 거예요. 두 번째는 성공한 리더의 조직 구성 육성 원리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팀원들을 육성을 하는 데는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항상 작은 것들, 작은 성공의 경험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리더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제목을 작은 걸음부터 시작해야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부터 뭐 얼마를 해야 된다든지 몇 건을 해야 된다든지 되게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하루에 몇 명이랑 만날 것인지, 몇 명한테 전화할 것인지, 또 상담을 몇 개를 할 것인지 이런 과정을 작은 목표로 만들어 놓고 매일매일 달성할 수 있도록 연속 송상에서 이걸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 스텝에서 전혀 다른 세상이 제가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작은 목표, 작은 성공 경험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라벨링 기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단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진심으로 상대방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압니다. 그게 거짓인지 아닌지를.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라벨링 기법은 뭐냐? 한 사람에게 어떤 특색, 태도, 신념등과 같은 것을 라벨을 붙여서 그 라벨에 어울리는 요구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받는 사람은 일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렇게 계속 하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강하거든요. 자, 이래서 이런 겁니다. 팀원 중에 굉장히 괜찮은 친구가 있어요. 넌 우리 팀 에이스다. 그러면 에이스 김, 에이스 박 계속 에이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넌 우리 조직의 보물이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넌 열정의 화신이고 넌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시종일관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의 팀원이나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계속 행동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제가
굉장히 많은 경험 속에서 조직을 빌드업해서 성공했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저는 이걸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기대감을 먹고 자라고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많이 나왔던 경험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정하고 기록하고 발표하게 하라라고 요약을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목표를 너 이거 해야 돼라고 제시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본인이 목표를 만들고 이거를 종이든 어디든지 기록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미팅이나 사람들 많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은 팀이나 조직을 잘 운영할 수 있는 핵심입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뭔가를 정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면 따르기도 하죠. 근데 그거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도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좋은 성과를 많이 냈고 조직의 빌드업을 많이 했던 경험이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보면 무슨 얘기냐, 내가 마음이 급하고 그 다음에 너무 의욕이 앞서면요, 이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그냥 독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좋은 결과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100%였던 것 같아요. 자, 볼게요. 모든 구성원에게 질문하고 참여를 유도하고 관여하게 만들어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건 100%입니다. 확실합니다. 근데 이게 마음이 급하거나 내 의욕이 너무 넘치면요, 쫓겨가지고 이게 안 돼요. 또 여기에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안 하고 그냥 패스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보시는 영상을 보시는 우리 팀의 리더나 조직의 리더, 매니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런 경험이 많은데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를 매번 잘 생각해서 적용을 시키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모든 구성원에게 질문하고 참여를 유도하고 관여하게 하는 것은 개별 미팅이나 아니면 소그룹 미팅, 전체 미팅 모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개별 미팅이 제일 좋겠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직에서 이제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는 여러분 일을 잘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 아니신가요? 아니면 개인 면담 때 이런 거기에 맞춘 어투로 이제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 캠페인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생각을 하지 않니?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 캠페인을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전략이나 아이디어, 지원 요청사항,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요청사항들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한 분씩 말씀해 주실래요? 아니면 네가 좀 얘기해 줄래? 라고 하면 상대방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관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전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선언하고 진행을 하면요, 그 효과는 굉장히 탁월하신 거를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저는 계시리라고 봅니다. 자, 정리하자면 일관성의 법칙은 사람들은 기존의 말과 태도, 가치, 행동들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설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문간에 발들여 놓기 전략입니다. 즉, 작게라도 뭔가 관여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은 더 큰 결과값이 나온다는 이런 법칙이죠. 자,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